여러분 안녕하세요.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김춘수의 시 빠르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기된 것으로 같이 함께 볼 건데요. 먼저 이 작품의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일단 시인과 시 제목을 정확하게 외우세요. 우리가 내신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시인과 제목을 정확히 외워야지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은요.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자, 시인은 김춘수이고요. 이 시는 굉장히 특이한 시죠. 특이한 시 뭐냐면 김춘수라는 시인이 그 프랑스 화가인 샤갈이 그린 그림, 이게 나와 마을이라는 이 그림이야. 프랑스 화가 샤갈이 자신의 고향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자유로운 이미지 연상법에 의해서 고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막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굉장히 강렬한 원색을 써서 이런 어떤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 샤갈의 그림을 보고 김춘수라는 우리나라 시인이 시를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학과 문학이 교류를 이룬 거야. 예술 중에서 미술이라는 예술이 문학이라는 예술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문학으로 재창조가 된 어떤 예술관의 변화해서 사용했다. 변형이 있는 아주 좀 독특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시를 볼 때도요, 그 김춘수가 영감을 받은 샤갈의 이 그림, 원작의 그림의 어떤 부분과 이 본문의 내용과 매치가 되는지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샤갈 자체는 초현실주의, 현실주의는 알겠는데 초가 뭐냐면 초현실은 현실을 뛰어넘었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 비현실적인, 현실적이지 않은 환상적인, 동화적인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글도 그렇고 이 시도 그렇고요. 이 그림도 그렇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그림과는 좀 거리가 멀죠. 초현실주의 프랑스 화가의 그림을 영감을 받아서 이 시를 썼다라는 거고, 이것도 중요한 게 바로 앞에서 선생님이 영상을 찍었던 그 정중의 춘설에서 눈도 차가운 속성이 아니라 봄을 알려주는 매개체, 봄이란 생명력을 알려주는 매개체로 방금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의 눈도 차가운 속성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력이 넘치는 오히려 따뜻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눈이다. 긍정적인 눈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에서 눈이 시련과 고난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눈과는 비교되죠. 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눈은 불과 함께 생명력을 의미하는 긍정의 의미다. 자, 시인이 샤갈의 그림을 보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수한 심상, 이미지를 감각적인 언어로 형상하는 표현했다. 환상적이다 라고 했어. 이 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어떤 유기적으로 인과관계에 의해서 시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뚝뚝뚝뚝 나열하듯이 썼어요. 그걸 연상법이라고 하죠. 서로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뚝뚝뚝뚝 써서 연상에 의해서 이미지를 나열했다라는 거. 자, 자유시 서정시 감각적이네요. 정중의 시처럼 김춘수의 이 시도 굉장히 감각적이고 특히 시각이 두드러지겠죠. 그림을 그리듯 회화적이고 낭만적이고 환상적이다. 자, 정말 중요한 거, 지금 이 시는 산문적인 의미 전달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산문적인 의미 전달, 줄거리, 정서, 주제 이런 걸 전달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했어. 그냥 여기에서 어떤 느껴지는 이미지 제시가 훨씬 더 중요한 이미지즘 계열의 시다. 이미지에 집중한 이미지즘 계열의 시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가 진짜 하려는 교훈이 뭐야, 주제가 뭐야, 그런 건 알 수 없다. 어떤 이미지, 여기서 느껴지는 선명한 이미지에 집중한 시다. 자,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감이 주제고요. 산문적인 의미 전달보다는 이미지 제시만으로 시 전체를 전개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보다는 이게 거의 없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시를 읽는 독자가 함께 그 자리에서 장면을 함께 바라보는 듯한 현장감,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니은다라는 현재형 시제를 썼다. 그러면 뭐다? 생동감을 준다라는 거죠. 자, 이 시에 나오는 샤갈의 마을은 실제 존재하는 동네야? 아니죠. 실제 존재하지 않은 동화적인 환상적인 세계다. 눈, 새로 돋은 정맥, 올리브빛, 불. 자, 이 네 개의 소재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네 가지 색깔. 그래서 가끔 이제 문제에서 이 시에서 언급되지 않은 색깔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이 시에서 눈은 흰색이죠.
그죠? 정맥을 꼭 외우셔야 돼요. 정맥은 이렇게 보면은 동맥, 정맥 이렇게 보면 푸른색이죠. 그래서 정맥은 파란색이라고 외워두시고요. 올리브색은 녹색이겠지 당연히. 그 불이라는 건 붉은색. 이 네 가지 색깔이 등장을 하고 실제로 이 그림도 보세요. 영감하던 그림도 녹색, 올리브빛, 흰색, 눈, 붉은색, 아궁이 속에 그 불,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정맥이 파란색인데 여기 파란색이 있죠. 괜찮죠? 요 색깔과 일치시키고 있다. 이질적인 시어들, 서로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서로 다른 시어들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연상법을 통해서 연상의 흐름대로 전개하고 있다. 독자적인 이미지의 감각적인 조화를 이루어 봄의 순수하고 맑은 생명감, 주제는 있죠? 봄, 이것도 봄이네. 봄의 순수하고 맑은 생명감이라는 공통적인 심상을 떠올리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눈, 정맥, 올리브빛, 불, 서로 다 이질적이고 서로 상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심지어 색깔도 다 다른 독립된 이미지들이죠. 하지만 싹 다 하나로 뭔가 뭘로 묶을 수 있어? 봄의 순수하고 맑은 생명감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는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괜찮죠? 자, 겨우내는 꽝꽝 얼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소생이라고 하는데, 소생하는 봄의 아름다움 하고, 이 시의 색채 대비 시험의 포인트야. 색채 대비를 하면 뭔가 강조하죠. 생동감을 준다. 눈이라는 흰색이 정맥이란 파란색, 올리브빛 녹색, 불이라는 붉은색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조가 된다. 흰색, 파란색 대조, 색채 대비. 내용은 대조가 아니야. 내용은 모두 다 봄의 생명력을 말하는 건데 색채가 대비라는 거죠. 흰색과 녹색, 흰색과 붉은색. 우리가 미술학적으로 뭔가 서로 보색이어야지만 색채 대비가 아니라 문학에서는 서로 색깔이 다르기만 하면 색채 대비라고 봅니다. 색채 대비를 통해서 봄의 생동감, 생명감을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자, 이제 본문 이제 볼 거야. 여기까지 보고 여기서 눈의 역할이 시험의 진짜 포인트에 별표하고 화면 정지한 다음에 다 옮겨 적은 다음에 외우세요. 자, 여기서 이제 눈의 역할이 뭐냐면, 자, 이제 본문을 보면 사나이 관자놀이에 노는 정맥을 어루만지고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눈이 덮고 겨우내는 꽝꽝 얼었던 겨울 열매들을 그린그린한 올리브 빛으로 물들게 하고, 즉 생명력을 부여넣고, 아낙네들이 아궁이의 아름다운 불을 지피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눈의 역할인데요. 이 눈의 역할을 통해서 눈이라는 것은 봄을 알려주고 맑고 순수한 생명을 일깨워주어 따뜻하고 생동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앞에 했던 정종의 춘설처럼 이 시도 눈이라는 것이 차가운 속성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오히려 봄의 생동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눈이라는 것은 서로 다 다른 이미지를 하나로 이렇게 이어주고, 자, 이 중간에 보면 눈이 새들이 수천 마리의 새가 날아다니는 듯한 날갯짓으로 표현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비유 중에서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의인법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인데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이따 본문에 화류법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화류법을 주면 생명감, 생동감을 주고 좀 환상적인 분위기, 눈이 마치 흩날리는 모습이 수천 마리의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표현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주고 순수하고 신비롭고 맑은 생명력을 부여한다. 자, 일단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필기본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필기가 없는 거를 총 복습할게요. 자, 중요한 거 다 얘기를 했고요.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김춘수,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환상적이고 관념적인 모양, 머릿속에 상상 속에만 있는 공간이고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라면 틀려요. 자,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자, 3월의 눈이 와 겨울과 봄이 혼재한 시적 상황. 지금 3월이 되면 지금은 12월이지만 이 영상을 찍는 12월 어제 첫눈이 내렸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첫눈과는 달라요. 겨울이 이제 다 지나고 이제 봄이 오기 직전에 3월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눈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은 추운 계절을 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봄을 알리는 그런 눈이 되죠. 그래서 봄을 유발하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눈은 3월의 눈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평화롭고 맑고 순수해요. 자, 니은다 통일하고 면서 현재형 시제는 생동감과 현장감을 주어서 이 장면을 시적 화자와 독자가 함께 현장에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봄을 바라보고 있는 사나이의 관자놀이는 이렇게 눈과 이게 여기죠, 여기. 사람을 치면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귀와 눈 사이에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 관자놀이는 생명력을 또 관자놀이는 정맥, 동맥이 흘러가기 때문에 두구 어떤 생명력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 파란색 이미지, 파란색 있습니다. 봄의 생명력. 정맥이란 단어 쓴 이유 생명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야. 바르르 떤다. 음성상징어 있다 하면 맞다고 하세요. 자, 의성어 의태어 중에서 모습이기 때문에 의태어죠. 바르르 떤다. 자, 이 음성상징어 사용해서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더 강조했다. 바르르 떤다를 한 번 더 받았죠. 바르르 떤다, 바르르 떠는 자, 이런 거는 연쇄법이라고 해. 위에 했던 말 한번 받으면서 시작하고 있죠.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면서 눈이 하는 역할 첫 번째 하얗게 내리는 눈이 새로 돋은 정맥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 눈은 수천 수만 개의 날개를 달고 날개는 원래 새라는 동물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을 마치 새로 비유했으니까 의인법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의인법이라 말하면 틀리겠지만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화류법이 있어. 화류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동적인 느낌, 움직임이 있는 생동감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이 전체적으로 막 상상해봐. 눈이 날개짓을 하는 새처럼 온 세상에 내리고 있으면 평화롭기도 하고 신비로운 느낌도 주죠. 그리고 화류는 비유의 일종이야. 은유법, 직유법, 의인법, 화류법 다 비유 안에 있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했다고 해도 맞다고 하셔야 돼요. 자,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샤갈의 마을에 지붕의 굴뚝을 덮는다. 자, 눈이 하는 역할 두 번째, 샤갈의 마을에 수많은 지붕과 굴뚝을 이렇게 덮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3월에 눈이 오면 반복도 있네요. 반복을 통해서 뭔가 강조도 하지만 리듬감, 운율감 형성.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는 자, 이게 이제 별표 5개야. 얘들아 정신 쫙 집중해야 돼. 이 시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시어들은 다 봄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어떤 생명력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시어들이 대부분인데 유일하게 생명력이 메마른 겨울의 생명력이 메마른 약간은 좀 부정적인 느낌의 시어가 얘 하나입니다. 쥐똥만한 겨울 열매는 겨울 내내 쪼그라들고 메말랐던 생명을 말해. 그러니까 얘만 이질적이야. 얘만 달라 지금 다른 애들과. 자, 뭐 올리브빛, 눈, 정맥 이런 거 다 지금 다른 시어들은 다 봄을 의미하는 생명력인데 쥐똥만한 겨울 열매 얘만 겨울 내내 메말랐던 생명력이야. 얘는 마이너스야.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들고 그러니까 여기만 비추면 마이너스인데 이 전체가 묶이면 플러스겠죠. 왜? 겨울 내내 메말랐던 생명들이 올리브빛은 굉장히 긍정이죠. 올리브빛은 이제 봄이 온다는 거니까 일로 바뀌었다. 물이 든다. 이제 그린해진다. 색채 이미지 당연히 시각이죠. 자, 밤에 아낙네들은 밤도 좀 조심하세요. 다른 시에서 밤은 어떤 어둡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의 어두운 시기로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서의 밤은 아궁이에 지피는 불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깜깜한 밤에 따뜻한 불이 더 활활 더 강렬하게 선명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불이 주는 생명력을 더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고 부정적인 시간이 아니야. 밤에 아낙네들은 그 해에 가장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니은다 현재형 시제. 자, 그래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뭐도 아셔야 되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목도 그렇고 김춘수가 영향을 받은 그림도 그렇고 샤갈이라고 하니까 어떤 프랑스 용어니까 이런 제목에서 느껴지는 건 외국 느낌이니까 외국 느낌이 나는 걸 이국적이라 하죠. 그러면 이국적인 느낌도 맞죠.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에는 아낙네, 아주머니를 아낙네, 우리 시골에서 쓰는 단어죠. 그걸 토속적, 향토적이라고 하는데 아낙네 또 아궁이 이거 해외 유럽에 있는 거야? 아니죠. 우리나라 시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낙네나 아궁이는 되게 한국적인 정서의 시어야 또는 시골 느낌을 토속적, 향토적이라고 해. 그래서 시험 문제 이국적이라는 부분도 맞고 한국적이다, 토속적이다, 향토적이라는 부분도 아낙과 아궁이라는 단어 때문에 맞습니다. 알겠죠? 자, 밤에 아낙네들은 그해 가장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라는 것은 자습서에 자세히 이런 부분까지 설명이 없지만 이 행위들은 이 아낙네들도 밤에 아궁이에 따뜻한 불을 지피면서 봄이 오는 것에 대한 기쁨과 어떤 설렘, 약간 설렘을 있다는 것을 아름다운 불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불도 긍정이죠. 타오르는 맑고 순수한 이미지, 시각적으로 빨간색, 붉은색, 당연히 색채 이미지가 있죠. 자, 눈이 하는 역할, 겨우 내내 바짝 메말랐던 생명력을 올리브빛으로
물드는 거 눈이 하는 역할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눈이 하는 역할 네 번째가 또 여기에 마지막 연에 보이네요. 자,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이제 다 읽고 나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시가 도대체 하려는 말이 뭐야?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 다른 시와 다르게 그래서 이 시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한 게 이 시는 어떤 교훈이나 주제를 주는 시가 아니라 어떤 샤갈의 그림을 보고 김춘수가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연상에 의해서 툭툭툭 마치 의식의 흐름 기법처럼 나열한 거기 때문에 어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교훈이나 주제가 당연히 없는 게 당연해요. 다만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영감을 받은 원작인 그림이 어떻게 이 시에 어디에 반영이 됐는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이 염소가와 어떤 사나이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염소가 젖 짰는 여인도 아낙네도 보이고 이 마을들도 보이고 여기에는 또 메마른 아까 겨울 열매들도 보이고 걔네가 올리브 빛으로 바뀌는 것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죠. 그래서 이 염소의 흰색은 눈, 그죠? 여기 나와 있던 전반적으로 보이는 눈이고요. 흰색 눈. 그 다음에 이 사나이의 관자놀이로도 표현이 되고 녹색이기 때문에 이 올리브빛과도 연관이 돼요. 이 빨간색, 여기 빨간색은 이 불과 연관이 되지요. 자, 그리고 그죠? 정맥의 파란색은 여기 파란색 살짝 있죠. 그래서 다 어떻게든 연결이 좀 돼 있다라는 것까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 아무 필기 없는 거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요. 읽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도 문제를 70문제 이상 준비했고요. 이번 주 수업에 선생님이 교재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이미지즘 계열의 시다.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이 시의 포인트다.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이 눈이라는 건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봄의 생명력. 봄을 바라보고 있는 선아이의 관자놀이에 정맥이 띄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봄의 생명력이고 정맥은 파란색, 눈은 흰색. 바르르 떤다 음성상징어를 사용했다. 생동감을 준다. 의태어 썼죠. 바르르 떠는 사나이 관자놀이 한번 봤기 때문에 연습법. 자, 바르르 떠는 사나이 관자놀이에 새로 도는 정맥 다시 한번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 눈이 그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개의 눈이 날개를 달아 자, 생명이 있는 새처럼 표현했어. 화류법이 있는데 화류법도 비유법의 일종입니다. 비유라고 해도 맞아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눈이 내려와서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데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되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덮는 긍정적인 느낌. 3월에 눈이 오면 반복을 썼죠. 반복법이 있어. 운율감 형성. 샤갈의 마을에 쥐똥 많은 겨울염에 요거만 조심하라고 했죠. 얘는 생명력이 아니라 얘만 메마른 겨울의 이미지야. 겨울의 이미지. 얘만 마이너스의 이미지죠. 하지만 그 겨울 열매가 올리브 빛으로 물들어 이 두 줄이 함께 묶이면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가는 거죠. 생명력이 없던 메말랐던 게 생명력을 얻는 과정이야. 밤의 아낙네들은 그의 가장 아름다운 불도 역시 눈과 함께 생명력을 의미해요. 봄이 오는 생명력을 보여준다. 이미지적으로 강렬한 느낌을 주죠. 불을 아궁이, 토속적 한국적인 느낌, 지핀다. 현지형 시에 서서 생동과 현장감을 주고 있다. 자, 됐죠?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